마님,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저도 이 집안의 정식 주인 아닙니까? 여보, 당신이 첩을 들이겠다면 막지 않겠소. 하나 훗날 후회하셔도 나는 모른다오. 부인, 내가 잘못했소.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눈이 멀었소이다. 20년을 해로한 아내를 버리고 젊은 첩에게 빠진 남편. 하지만 첩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본처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배신과 후회,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박진사라 불리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으나 넓은 땅을 가진 부유한 선비였어요. 박진사에게는 20년을 해로한 부인 이씨가 있었죠. 이씨 부인은 비록 미색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현숙하고 지혜로워 집안을 잘 다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하나와 딸 둘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어머니를 닮아 착하고 효성스럽게 자랐죠. 박진사는 이씨 부인과 평온하게 살아왔습니다. 부족함 없는 생활, 화목한 가정, 그 모든 것이 이씨 부인의 내조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법이죠. 박진사가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마음속에 이상한 조바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젊음은 다시 오지 않는데 박진사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마을에 젊고 아름다운 기녀 하나가 나타났죠. 춘향이라 불리는 그 여인은 20살 남짓한 나이에 얼굴이 꽃처럼 고왔습니다. 박진사는 연애 자리에서 춘향을 보고 단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저런 꽃 같은 여인을 내 곁에 둘 수만 있다면. 박진사는 춘향에게 눈길을 떼지 못했죠. 춘향은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사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교묘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소녀가 나리 같은 분을 뵙게 되니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춘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진사의 허영심을 자극했죠. 박진사는 춘향을 만나기 위해 자주 기방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남편의 행실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어요. 여보, 요즘 되게 일찍 돌아오시지 않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이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박진사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은 집안일이나 돌보시오. 남자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시오. 박진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씨 부인은 가슴이 서늘해졌죠. 세월이 흐르며 박진사의 행실은 더욱 방탕해졌습니다. 결국 박진사는 춘향을 첩으로 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박진사는 이씨 부인을 불러 통보했죠. 부인, 내 춘향을 첩으로 들이겠소. 이미 결정한 일이니 반대는 소용없소. 박진사의 말에 이씨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여보, 20년을 해로했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제가 무엇이 부족해서 첩을 들이신단 말입니까? 이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진사는 고개를 돌렸죠. 부인이 부족한 것은 아니오. 다만 남자에게는 남자의 욕심이 있는 법이오. 부인은 이해해 주시오. 박진사의 말은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당신이 첩을 들이겠다면 막지 않겠소. 하나 훗날 후회하셔도 나는 모른다오. 이씨 부인의 경고에 박진사는 코웃음을 쳤죠. 후회라니, 내가 무슨 후회를 하겠소. 박진사는 이씨 부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춘향은 박진사의 첩이 되어 사랑채의 거처를 마련했어요. 춘향이 들어온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죠. 춘향은 처음에는 얌전하고 조신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의 총애를 확인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마님, 나리께서 제게 비단 옷을 해주라 하셨는데 아직 안 해주셨네요. 춘향은 이씨 부인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이씨 부인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알았다. 내 곧 마련해주마. 이씨 부인은 첩 따위와 다툴 수 없다는 자존심으로 참았어요. 하지만 춘향의 요구는 날로 심해졌죠. 박진사는 춘향에게 빠져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비단, 놀이개, 비녀, 심지어 이씨 부인의 폐물까지 춘향에게 주었어요. 여보, 그 비녀는 시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것인데. 이씨 부인이 항의하자 박진사는 화를 냈죠. 시끄럽소. 춘향이 예뻐하니 주는 것이 어떠하오. 부인은 너무 인색하시오. 박진사의 말에 이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춘향의 태도였어요. 춘향은 이씨 부인 앞에서 대놓고 박진사에게 교태를 부렸죠. 나리, 소첩이 나리를 위해 좋은 술을 구했사옵니다. 이리 오셔서 소첩이 따라드리겠나이다. 춘향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박진사는 이씨 부인이 있는 앞에서도 춘향의 방으로 향했어요. 이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죠. 20년을 함께한 세월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도 어머니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의 행실에 분노했죠. 아버지, 어찌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집안을 위해 헌신하셨는데요. 아들의 항의에 박진사는 매를 들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아비에게 대들어? 썩 물러가지 못할까? 박진사는 아들마저 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춘향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춘향은 이씨 부인 앞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저도 이 집안의 정식 주인 아닙니까? 춘향의 말에 이씨 부인은 분노보다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네가 아이를 낳든 말든 그것은 네 일이다. 나는 이 집안의 본처이니 네가 아무리 설쳐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씨 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춘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진사에게 더욱 교묘하게 이씨 부인을 헐뜯기 시작했어요. 나리, 마님께서 소첩을 구박하십니다. 소첩이 아이를 가졌는데도 찬밥을 주시며 천하게 대하십니다. 춘향은 거짓으로 눈물을 흘렸죠. 박진사는 춘향의 말만 믿고 이씨 부인을 나무랐습니다. 부인, 춘향이 내 아이를 가졌는데 어찌 그리 대하시오. 좀 더 너그럽게 대해주시오. 박진사의 말에 이씨 부인은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언제 그 여자를 구박했단 말이오. 도리어 그 여자가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씨 부인의 항변에도 박진사는 귀를 막았죠. 이씨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집을 떠나면 아이들은 어찌 되나. 저 천한 것이 아이들을 괴롭힐 것이 뻔하다. 이씨 부인은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결심했죠. 그녀는 안채에 조용히 머물며 집안일만 묵묵히 처리했습니다. 반면 박진사는 춘향에게 완전히 빠져 안채에는 발길도 끊었어요. 밤낮으로 사랑채에서 춘향과 시간을 보냈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박진사가 첩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구먼. 20년 해로한 부인은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됐다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씨 부인의 귀에도 들려왔어요. 이씨 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가. 20년을 헌신했건만 이씨 부인의 가슴은 날로 공허해졌습니다. 춘향이 아들을 낳자 박진사의 총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돌잔치를 성대하게 치르며 춘향을 더욱 떠받들었어요. 이제 춘향은 대놓고 본처 행세를 하기 시작했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안채의 곡간 열쇠까지 요구했습니다. 나리, 제가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제 집안 살림을 제가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춘향의 말에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소. 당신이 고생했으니 마땅히 그래야지. 박진사는 이씨 부인에게 곡간 열쇠를 내놓으라 명했죠. 이씨 부인은 말없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담담함이 묻어 있었어요.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거라. 하나, 네 욕심이 어디까지인지 두고 보마. 이씨 부인의 말에 춘향은 비웃음을 지었죠. 마님은 이제 안채에서 조용히 지내시면 됩니다. 집안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춘향은 승리한 듯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향이 살림을 맡자 집안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사치스럽게 돈을 쓰며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불러들였죠. 춘향의 오라비가 집에 들어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진사의 재물을 빼돌려 노름에 탕진했어요. 나리, 제 오라비가 장사를 한다며 돈을 좀 빌려달라는데요. 춘향은 박진사를 졸라 큰 돈을 꺼내주었죠.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재산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하인들의 월급도 밀리고 곡간의 곡식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 집안 살림이 이상합니다. 춘향이 살림을 맡은 후로 재산이 반으로 줄었어요. 아들의 말에 박진사는 화를 냈어요. 내 놈이 감히 춘향을 의심하는
하겠느냐. 춘향은 내 아들을 낳은 여인이다.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라. 박진사는 여전히 춘향만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박진사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가 밭일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춘향의 비밀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춘향이 사랑채에서 젊은 하인과 정을 통하고 있었던 것이죠. 박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이것이 무슨 짓이냐. 박진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춘향과 하인은 황급히 옷을 여몄죠. 춘향은 당황했지만 이내 빤빤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오해하지 마세요. 이 하인이 제게 무례하게 굴어서 춘향은 끝까지 발뺌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진사는 이미 모든 것을 목격했죠. 인연, 네가 감히 나를 배신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향은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본색을 드러냈어요. 나리께서는 늙으셨잖아요. 젊은 여자가 늙은이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춘향의 뻔뻔한 말에 박진사는 기가 막혔죠. 썩 나가거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박진사는 춘향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순순히 나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데리고 버티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죠. 제가 나리의 아들을 낳았으니 재산의 반을 달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춘향의 뻔뻔함에 박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박진사는 큰 돈을 주고서야 춘향을 내보낼 수 있었어요. 춘향이 떠난 후 박진사는 폐인처럼 안채에 주저앉았죠. 재산의 반은 날아갔고 집안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어요. 박진사가 첩에게 속아 재산을 다 날렸다지. 그것 보라. 20년 해로한 부인을 박대하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먼. 사람들의 조롱이 박진사의 귀에 들려왔죠. 박진사는 그제야 이씨 부인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기였어요. 박진사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하게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만 보였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2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첩에게 빠져 집안을 망쳤구나. 박진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죠. 그는 용기를 내어 안채로 이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안채 문 앞에 선 박진사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문이 천길 낭떠러지처럼 느껴졌죠. 부인, 나요. 들어가도 되겠소? 박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한참 후에야 대답했어요. 들어오세요. 이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박진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씨 부인은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부인, 박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눈이 멀었소이다. 박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씨 부인은 바느질 손을 멈추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죠.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야 아시는구려. 늦었습니다. 이씨 부인의 말에 박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인, 나는 춘향에게 속았소. 그 여자는 나의 재산만 노렸을 뿐이오. 나는 정말 바보였소. 박진사의 변명에 이씨 부인은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그럴 줄 몰랐겠소. 당신에게 경고했잖소. 훗날 후회하셔도 나는 모른다고. 이씨 부인은 처음의 경고를 상기시켰죠. 박진사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부인의 말이 옳았소. 내가 부인을 박대하고 첩에게 빠진 것은 내 욕심 때문이었소.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오. 박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이씨 부인은 바느질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보았죠. 당신은 나를 버렸소. 2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소. 내가 당신 곁에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시오. 이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구할 뿐이었죠. 안다오 부인, 내가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 늙은이가 여생을 뉘우치며 살겠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오. 박진사의 간청이 이어졌습니다. 이씨 부인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당신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소. 하나,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리고 남은 생을 자식들과 나를 위해 산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소. 이씨 부인의 말에 박진사는 고개를 조아렸죠. 고맙소 부인. 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박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인은 단호하게 조건을 달았어요. 다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소. 당신은 내 신뢰를 잃었으니 그것을 되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오. 이 씨 부인의 말에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후로 박진사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일을 돌보고 집안일을 거들었어요. 이 씨 부인에게는 한없이 공손했고 자식들에게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었죠. 마을 사람들도 박진사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박진사가 정신을 차렸구먼. 첩에게 당한 후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 이제야 이 씨 부인의 고생이 끝나겠네. 사람들의 평가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 씨 부인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박진사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아침 이 씨 부인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죠. 이 씨 부인도 조금씩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 부인이 몸이 아파 자리에 누웠어요. 박진사는 밤새 간호하며 한숨도 자지 않았죠. 부인, 약을 좀 드시오. 내가 직접 다려왔소. 박진사의 정성에 이 씨 부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소.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알겠소. 이 씨 부인의 말에 박진사는 눈물을 흘렸어요. 부인, 내 평생 당신을 저버린 것을 후회하며 살겠소.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소. 박진사의 고백에 이 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죠. 이제 그만 지난 일은 잊읍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평안히 살아갑시다. 이 씨 부인의 용서에 박진사는 감격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다시 화목하게 살아갔어요. 박진사는 죽는 날까지 이 씨 부인을 극진히 모셨죠. 자식들도 부모가 화해한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신을 차리시니 우리 집안이 다시 평화로워졌구나. 아들의 말에 이 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춘향은 박진사에게서 받은 돈을 탕진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그녀의 아들도 제대로 크지 못하고 떠돌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어요. 남의 집안을 망치려 한 자는 결국 자기가 망하는 법이지. 인과응보로다. 사람들은 춘향의 말로를 보며 교훈을 얻었죠. 박진사는 노년의 이 씨 부인과 손자들에 둘러싸여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늘 이 씨 부인에게 감사했어요. 부인, 내가 당신을 다시 얻은 것은 하늘의 은혜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외롭게 죽었을 것이오. 박진사의 말에 이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죠.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쳤기에 용서한 것이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니 이 씨 부인의 너그러움에 박진사는 늘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진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어요. 그는 이 씨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죠. 부인, 내 평생 가장 큰 행운은 당신을 만난 것이었소.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을 몰라본 것이었소. 하지만 당신이 용서해 주어 여생을 평안히 보낼 수 있었소. 고맙소. 박진사는 이 씨 부인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로 이 씨 부인은 자식들의 효성 속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냈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씨 부인처럼 덕이 있는 여인이 어디 있겠는가. 남편이 첩을 들여도 참고 견뎠고 남편이 뉘우치자 용서해 주었으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사람들은 이 씨 부인을 존경했어요. 이 씨 부인은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기죠. 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첩을 들인 남편이 뒤늦게 후회하고 본처에게 용서를 구한 이야기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